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보시고. 네, 지난주 문제가 중복돼서 대리 문제가 중복돼 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래서 다음 주 대리 문제 다시 할 테니까 다음 주 문제 낼 때 대리 문제를 다시 낸다고요.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근데 대리 문제는? 똑같이 내도 또 틀려. 네. 자,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 1번 가겠습니다.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연결이 틀린 것 같습니다. 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무슨 시효는? 점유 취득 시효는 승계 취득이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갑이 등기가 돼 있고 을이 가서 점유를 하죠. 뭐 한다고요? 몇 년 해야 될까요? 5년, 10년, 15년, 20년? 몇 년? 20년이죠. 그럼 20년 되게 되면 뭐가 완성되죠? 취득시효가 뭐가 되죠? 완성됩니다.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혹시 이렇게 A가 갑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채권이 있어서 여기다 혹시 저당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뭐 되기 전이죠, 이게? 뭐 되기 전? 완성되기 전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만약에 5억의 채권이 있다 했을 때 이 사람의 등기 청권 가지고 가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완성시입니까? 등기시입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완성했을 때 자동 취득이다. 등기했을 때 취득이다. 네? 이건 등기했을 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유 취득 시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떠오르는 제목이 없습니까? 점유 취득 시효. 네? 미등기 매수인 기억 안 나요? 미등기 매수인 경작하다가 토지가 수용됐을 때 300억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정상 코스 매매 계약에 뭐 가지고 등기 청권 가지고 뭐 하든지 등기하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점유했다는 거 있죠.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가지고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에서 취득합니다.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건 법률 행위 아니고 법률 규정. 유일한 예입니다.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 유일한 예외가 뭐다? 점유 취득 시효. 시험날 확률은 100%입니다. 몇 프로? 99.99도 아닙니다. 몇 프로? 100%예요. 그러면 등기했을 때 이게 소유권 취득이 자 원시일까 아니면 뭐일까? 승계일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승계라면 어떻게 될까? 승계라면 이 저당권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면서 이 사람 갖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이 그대로 뭐예요? 저당권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얘기고. 무슨 취득은? 이 저당권은 뭐하고 하는 거야? 삭제하고 하는 거죠? 어느 게 유리한 거예요? 삭제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완성 전 저당권은 뭐 한다? 삭제되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1번 질문에 동산의 무슨 취득? 선의 취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부동산 공시는 뭐고요? 부동산 공시는 뭐가 되지요? 공시가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뭘까요? 동산 점유죠. 근데 이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진짜 주인이라 할 수는 없죠. 혹시 갑으로부터 담보권 설정받은 을이 뭐 해서 등기해서
혹시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다 뭐 줬습니까? 뭐 줬다고? 대리권 줬어요. 뭐 줬다고요? 뭐 하라고? 담보. 이 토지 가서 담보 대출하고 대리권 줬는데 을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서? 등기해서 이렇게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도? 하겠죠. 그러면 병은 뭡니까? 공시를 뭐 했어요? 부동산 등기라는 공시를 뭐 했다? 신뢰했다는 얘기죠. 힘을 실어줄까 안 실어줄까? 안 실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뭐가 없다. 그래서 누가 슬프고 병이 슬프고 을은 먹튀고 간만 이긴다는 얘기죠. 다음 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으로부터 빌려 쓰는 자 사용 대체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근데 동산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슬그머니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병은 동산 공시는 뭐기 때문에 점이니까 병이 이 동산 점이라는 공시를 뭐 했다? 신뢰했습니다. 힘을 실어줄까 안 실어줄까? 실어줍니다. 동산 점유는 뭐가 있다? 공신력이 있다. 그게 시험에 잘 안 내는 겁니다만 249조 동산의 선의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동산의 무슨 취득? 선의 취득입니다. 물권법 얘기해요. 무슨 취득? 그럼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돼야 안 돼요? 네? 부동산은 뭐가 안 된다? 부동산은 선이라 할지라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동산만 뭐 할 수 있다? 선의 취득. 그럼 병의 취득은 언시일까? 승계일까? 무권리자 아니에요. 이게 승계라면 무권리자면 이자는 무슨 권리자야 돼요? 무권리자죠? 그러니까 절단시키고 뭐 한다? 처음 취득하고서 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취득이다 이것도? 원시 취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속은 무슨 승계? 포괄승계. 자, 상속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뭘까? 꼭 시험 상속이 낼 때는요. 선의의 상속인을 냅니다. 뭐 낸다고? 선의의 상속인은 보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네? 통정 갑니다. 뭐 한다고요? 통정. 통정은 출발이 몇 번이에요? 네? 무효죠. 당사자끼리 무효죠. 그럼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다? 을한테 돼 있다. 오늘 을이 사망합니다. 뭐 한다고? 자, 병이 나타납니다. 상속이 나타납니다. 뭐 나타난다고요? 상속인. 선의의 상속인은 선의 제3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죠?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세요. 선의의 상속인 나오면 앞 사람을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어떠 있는가? 을이 타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점일까? 타주점입니다. 수익권은 언제 취득해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자동 취득이죠. 근데 지금 취득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왜? 같은 사람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상속 보시고요. 네 번째 질문은 자, 물건이 증감,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 설정은 권리 뭐죠? 내용 변경. 무슨 변경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내용 변경이고. 그 다음에 5번 있습니다. 저당권, 순위 승진,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작용의 변경. 아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1번에 2번은 꼭 기억해 두세요. 무슨 시효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할 때는 5원칙이 있었어요. 무슨 원칙이요?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5원칙이 뭔지.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결국 뭘 고란 얘기예요? 성립 요건 고란 얘기죠?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563조에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매매에서. 네? 세 가지가 뭐예요? 당사자, 상대방 있고, 두 번째, 약정 있고, 세 번째, 효력이 생긴다. 세 가지 있죠. 그걸 포장한 말이 뭐예요? 네? 당사자 존재, 약정은 의사 표시 존재, 세 번째 효력이 생긴다는 목적. 갑의 목적이 뭐예요?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을의 목적은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이게 무슨 요건? 네? 일반적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죠. 여기다가 갖다 막 붙입니다. 그죠? 당사자가 뭘 가져야 된다? 네?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문제 있는 게 뭐예요? 단통, 착사입니다.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가, 적타. 여기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래서 여러분 총칙에서는 뭐하고 뭘 구별해야 된다? 성립하고 뭐다? 효력 구별할 것.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불성립. 갖추면 뭐라고 표현하고? 성립. 그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효력이 없으면 무효지. 효력이 있으면 뭘까? 유효죠. 무효가 두 가지가 있죠.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그래서 뭐예요? 1. 불확정 무효. 2. 확정 무효. 3. 불확정 유효. 4. 확정 유효.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쁘게 정리한 것이 이거죠. 정리한 것이 뭐예요? 총칙은 이 판입니다. 불성립 반대는 뭐고? 성립. 성립한 다음에 뭐예요? 이거 쓴 것을 갖다가 원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원 그려가지고 뭐 한 거예요? 4번. 몇 번? 1, 2, 3. 그래서 뭐하고 구별할 것? 불성립과 무효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뒤에서 나올 거예요. 2번은 1번.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틀린 지문은 3번은 3번. 몇 번이요? 확정은 당시 확정 또는 뭐예요? 장차 확정해도 좋다. 횟집 가서 주문할 때 가격 확정돼 있습니까? 주문할 때부터 가격이 확정돼 있죠? 근데 자연스러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문할 때 얼마니까 물어봤더니 알바생이 뭐라고 그래요? 저 모르는데요? 물어보니까 뭐 주인장이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갖고 와라고. 그럼 다 먹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가격 결정해도 관계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적, 내용은 당시 확정돼도 좋고 뭐다? 장차. 그 다음에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권리, 능력은 사람은 이 세상에 뭐하게 되면요. 출생하면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갖죠. 권리, 능력은 출생에서 언제까지? 사망까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 능력이 있을 때는 뭐가 되고 권리 주체가 되고 권리, 능력이 없으면 권리 객체가 된다. 강아지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 객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민법상. 그럼 과거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권리 주체가 아니고 뭐다? 객체, 물건. 물건은 크게 뭐하고 뭐로 다뤄요? 부동산하고 뭐예요? 동산으로 다루죠? 그럼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이 임의 규정이면 어떻게 돼요? 네? 노예를 만들 수 있죠. 네 권리 능력을 몇 년간? 3년간 박탈하기로 합의함. 그 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부동산이 동산이야? 동산을 취급한다는 얘기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권리 능력이 큰 의미가 없죠. 태어나서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있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세요? 다음 행위 능력도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죠. 행위 능력은 언제 취득할까요? 이 세상에 출생하면 무슨 능력을 취득하고요? 그러다가 딱
만 19세가 되면 예? 행위 능력을 취득합니다. 행위자가 뭐의 약자이냐면 법률 행위의 약자예요. 무슨 행위요? 그러니까 19세 되기 전에는 무슨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면 행위 뭐예요? 무능력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없는데 없다라고 직격탄 날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여러분들 거지한테 거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 싸움 나요. 근데 모습은 거지같이 보이지만 돈은 뭐야? 100억대 재산가예요. 그 사람한테 거지라고 해봐야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무 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없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이거 말을 바꾼 거야, 이거를. 부드럽게 이제 고친 말이 뭐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고친 거예요. 무슨 자요? 그러니까 능력이 뭐가 돼 있다? 제한돼 있다. 그러면 몇 세 때? 19세 때 행위 능력 같죠? 여러분들은 행위 능력자 맞아요? 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고등학생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보는 학생도 있어요. 중학생도 볼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전에 강의할 때 중학생이 합격한 걸 본 적이 있어. 중학생이. 갑자기 어느 분 전화가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만 자기 중학교 2학년짜리가 1차 시험 합격했다고. 그래서 부모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중개사에서는 뭐냐면 부정적으로 얘기해. 예? 근데 엄마는 뭐야? 자격증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의 코치가 있는 거야. 공부할 때 다 듣는 게 아니고 뭐야? 인강을 다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인강 그러면 그 중에서 뭐한 것들만 필요한 것들만 너 요거만 듣고 요거만 들어 이래가지고 걔가 뭐한 거야? 합격 한 거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합격했으면 굉장히 뭐한 거야? 잘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시각은 또 뭐라고 볼까? 다른 엄마들은 또 뭐라고 그럴까? 중학생이 공부를 하지 무슨 공인중개사 그런 걸 보냐고 또 이렇게 비아냥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럼 이왕하는 거 말할 때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합격해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즘은 이 중개사도 뭐예요? 벌써 자기 목적의식 가지고 고등학생도 공부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치열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행위 능력자입니다. 그럼 행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세계가 5차원인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뭐 나이 들어서 치매 올 수도 있잖아요. 치매 만약에 걸렸는데 재산이 한 500억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예? 누가 접근해가지고 정신줄 없는 걸 이용해가지고 다 뭐 해버려요? 다 그냥 몰래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이렇게 두면 안 되죠. 그죠? 상태가 안 좋을 때 이거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다?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년 후견인 당한 사람이 뭐야? 피야 피. 그러니까 뭐 당했어요 지금? 성년 후견 당하는 사람이 뭐다? 피성년 후견인이고. 그럼 이 자리를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야? 피자 가리세요. 성년 후견 있잖아요. 이때 떠오른 사람이 여러분들 롯데 신격호 그 양반이 여기 지금 이 상태 있잖아. 무슨 상태고 또? 그러면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야. 뭐도 없고. 예? 첫 번째 능도 없고 두 번째 능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면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몇 번도 있고 몇 번도 있고 아주 골고루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이중효. 만약에 이분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100억을 갖다가 만약에 누구한테 100억대 토지를 갖다 증여를 했다고 합시다. 뭐 했다고? 그러면 증여를 해가지고 한 12년의 세월이 흘러서 12년 뒤에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사망했다 합시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피성년 후견인이 출발이 3번이라면서요. 그럼 취소는 뭡니까? 취소는 네? 왼손 들고 취소, 원인, 소멸, 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분이 다시 또 정신 돌아갈 수 있을까? 특별한 이상 기저귀부사는 안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은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10년. 네, 뭐 할 수 있으면? 그럼 2번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벌써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이거 못 쓰네. 쓸 수가 없잖아 이게. 그때 뭐 가지고 쓰는 거야? 정신줄 없었다를 가지고 쓰게 되면 무효는 몇 년 지나도 출발이 2번은 시간 지나도 여전히 뭐예요? 무효야. 무효일 때 쓰는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부당이득 있었잖아. 그 몇 년 지났으면 이때는 이거 못 쓰고 이거 가지고 놀면 되지 않을까? 만약 10년이 안 됐으면 이거보다는 이거 한 게 낫지. 빨리 뭐 해서? 결과가 같잖아요. 이게 두 가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무슨 자? 미성년자. 그 다음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 상태가 요거보다 조금 나은 게 뭐예요? 피한정 후견이냐. 과거에 이게 금지산자랑 거의 비슷하고 문자요? 이 자는 뭐랑 비슷하냐면 한정치산자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뭐예요? 밑비피는 출발이 뭐다? 3번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이런 규정들은 이게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이게 만약에 임의 규정이면 또 어떻게 해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이상하니까 너 25살부터 너 행위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래할 때 헷갈릴 거 아니야. 만 19세에 뭐가 되는 건요? 성년되는 것은 누구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전부 다 무슨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전에는 섞여 있어요. 자, 사법은 강행 규정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섞여 있고 공법은 임의 규정이 하시면 안 되지.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야. 근데 공법이 강행 규정인데 그 공법의 강행 규정이 위반됐을 때 처벌은 하지만 그 밑에 사법상 법률 행위는 유효로 가는 게 무슨 법규고? 단속 규정이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인데 효력까지도 박살내는 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공법 위반되면 처벌도 받고 사법상 법률 행위도 뭐다? 무효가 되는 게 뭐다? 효력 규정. 근데 민법에 사법의 민법은 섞여 있단 말이야.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법규가 많겠죠.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특히 물권은 등기와 연관이 많잖아요. 등기에다 아무거나 기재하면 안 되겠죠. 근데 3편 채권의 계약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 많죠. 이거 뭘까? 자, 563조 네 가지 계약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전전 무슨 계약이에요? 조문에 있잖아요. 전전,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조문 들어가 이제 양약, 약정, 약정은 낙성, 유물, 달라, 무무, 쌍무, 편무. 이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 출출 뭐라 한다? 유상, 무상. 다시 전전, 전형, 비전형, 양약, 낙상, 유물, 무무, 쌍무, 편무, 출출, 유상, 무상. 그럼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3편 채권 계약은 뭐다? 임의 법규, 임의 규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전형 물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전형 물권 안 되죠. 자, 곧 815 강복절이 오죠? 물권 개수는 몇 개? 채권의 계약은
그럼 이게 전형 물건은 몇 개고? 8개고 전형 계약은 15개. 비전형 물건 만들면 안 된다. 비전형 계약은 되죠? 비전형, 전형, 비전형, 낙성 용어를 할 때 떠오르는 거. 전형, 낙성에 있는 게 매매 계약이죠. 그 다음에 비전형 계약하면서 요물 계약의 대표가 뭐예요? 계약금 계약.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1번 강행 규정. 민법전은 강행 규정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은 섞여 있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일부 불능 있죠? 일부 무효는 원칙 뭐로 간다? 전부 무효, 예외, 나머지 유효.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세 관계 뭐예요? 있는 규정 있죠? 이게 바로 강행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는 규정은 뭐로 보시고? 임의 규정으로 보시고, 있는 규정은 뭐다? 강행 규정을 해도 시험 보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다섯 번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범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무효로 되지 않으나 이 말은 유효란 얘기죠. 이런 문장에 익숙하시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행 불능 또는 뭐예요? 위험 부담 문제가 뭐예요? 발생하지요. 자, 불능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자,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이 있다? 후발적 불능이 있다. 그럼 원시적 불능에다 원을 씌워서 원을 다 씌우면 되죠? 1, 2, 3, 4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출발이 몇 번이에요? 무효에서 출발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그럼 시험에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매수인의 잘못으로 화재가 나면 계약 자체는 무효로 본다. 후발적 불능이 유효라고 하면서도 물어보면 뭐예요? 쪼개잖아요. 양쪽 잘못 없이 화재가 났어요. 계약이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뭐 어쩌고 저쩌고 관계없이 보다 뭐예요? 유효. 그럼 그때 쓰는 용어가 뭡니까? 원불에서 제목 기억하란 말이에요. 제목을. 계약 뭐예요? 체결성 뭐다? 과실. 이 문제로 풀어갑니다. 아시세요? 후발적 불능은? 자, 이렇게 돼요. 갑 잘못 있고 을 잘못 얻고, 두 번째 갑 귀 없고 을한테 귀 있고, 갑 귀 없고 을 귀 없고죠. 이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갑한테 뭐가 있으면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 가서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이행 불능이고, 갑한테 잘못이 없네. 잘못 없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그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이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불은 출발이 몇 번?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기준은 언제예요? 계약 체결 당시. A점 때 합격하면 이 아파트 증여할게. 예? B점 때 합격했습니다. 합격 전날 밤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이 증여 계약은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까? 네? 얘기했잖아요. 무슨 당시? 계약 당시 기준 잡습니다. 그 일부러 슬쩍 이런 뭐야? 합격하기 전에 불났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슬그머니 또 뭐야? 미끼를 자꾸 던진다고. 기준이 어디다? 계약 당시 기준입니다. 아시세요? 선풍기 무효도 판단 시기가 언제일까요? 계약 체결 당시죠. 네? 계약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매매 계약은 선풍기 무효에 해당한다면 틀립니다. 계약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어디다 판단이? 계약 당시. 불공정한 법률 행위 폭리 있죠. 무슨 행위요? 계약 체결 후 급격한 사정 변경에 의해서 가격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9억을 팔았는데 3억이 돼버렸어. 산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덤벼들 거예요?
산사 입장에서는 3억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채권자 매도인이 못 취한 거다. 폭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매수인은 지금 3억이니까 매도인이 폭리 취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계약할 때 정상으로 팔았는데 내가 무슨 언제 폭리 취했느냐? 계약은 뭐 한 거다? 유효한 거다.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법원 갔더니 판사가 뭐라 판단해야 돼요? 불공 전환 법률행위 판단 기준은 언제가 아니고 이행기가 아니고 뭐예요? 법률행위 계약 당시 기준 잡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약 당시 가지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자, 3억을 제공해서 얼마 제공해서 가서 계약을 합니다. 뭐 했다고요? 계약합니다. 자, 등기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때 파는 사람이 명의신탁을 모르면 뭐하면? 선이면 뭐가 되고 이 등기가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악의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갈게요. 병이 계약 당시 뭐예요? 몰랐어. 예? 근데 계약 체결 후 일주일 뒤 명의상태를 알게 됐어. 네? 자, 이때 이 토지가 현재 얼마 가치가 있냐면 300억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병은 어디를 주장하고 싶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가치가 얼마라고 지금? 팔 때 3억에 지금 팔았단 말이야. 그럼 다시 가져오고 싶어, 안 가져오고 싶어? 그럼 어느 때를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게 뭐예요? 병 입장에서는. 아니, 가져오고 싶으면 어느 걸 주장해야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선의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선이면 누구 거야, 이게. 을 거란 얘기죠. 무효면 누구 거고. 병 거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다시 가져오려면 병은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나 알고 있었다 해가지고 이걸 원하겠지. 3억에 팔았는데 현재 이게 3천만 원이야. 다시 가져오고 싶어? 그냥 냅두고 싶어? 그럼 어느 거 주장하겠어요? 그러면 병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을한테 불리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 당시는 뭐였고 선이었고 나중에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계약 당시 몰랐다, 계약 당시 알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은 선의로 판단해야 돼, 악의로 판단해야 돼? 그 판단해보라는 얘기야 지금. 이건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자꾸 하는 거야. 이걸 나중 걸 판단하게 되면 왔다 갔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느 때를 항상 기준 삼한다? 계약 당시를 기준 삼아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 이게 마치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당황하지 말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그럼 뭐 맞으면 적어도 항상 반타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반이라도 맞자. 그럼 불필요한 문제는 뭐가 버린다? 패스한다. 근데 끝까지 패스 안 하고 뭐 다 있죠, 여러분들은. 그럼 항상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 오늘은 남았을 거야. 왜 지난주 문제가 뭐였습니까? 근데 똑같은지도 모르고 푼 사람도 있어. 무슨 일이 되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때 균 잡는다? 계약 당시를 균 잡는다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생각했습니다. 3번은 아까 3번이었고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정답이 몇 번? 1번. 상행위는 뭐예요? 상법상 법률행위는 판단, 아니 뭡니까? 현명주의가 아니고 뭐다? 비현명주의. 상행위, 상법의 반대말이 뭐죠? 사법은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가 있다? 민법과 뭐가 있다? 상법이 있어요. 상법이란 말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딱 한 군데 나와. 네? 법인인 중개업자는. 제가 해볼게요. 상법상 주식회사 이어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네? 맞을까 틀릴까?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법상 회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키워드야. 이거 보기 드렸어.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맨날 상법상 회사일 것 읽긴 읽었어. 회사 안에 뭐뭐가 있는가 보란 얘기야. 회사 안에 한명, 합자, 유한, 주식 그 안에 이런 이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음으로 백날 읽어봐야 공부는 헛바뀝니다. 음을 뭐로 읽는다? 뜻으로 항상 읽으셔야 돼요. 회사 읽을 때 이 회사에는 뭐가 있다? 한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있으니까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때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법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업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 기업법. 네. 그래서 민법상 법률 행위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상법상 법률 행위 했을 때 상법상 법률 행위는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줄여가지고 무슨 행위라고 했어요? 이거 갖다가? 그렇다고 이걸 민행이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정석이고 상법에서 빌려간 거예요. 상법상 법률 행위할 때는 계속되고 반복되고 신석을 요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반복이기 때문에. 대리 같은 경우 여기는 어쩌다 하는 거죠. 여기는 밥 먹듯이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상대방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현명하지 않았다. 근데 상대방이 뭐 했다면? 알았거나 뭐예요? 알 수 있었다면 어디로 갈까? 본인한테 가겠죠? 2번 질문은 본인 위한 건 뭐 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 효과는 대리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뭐 가지고 대리는 착오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고요. 자, 3번 질문은 제목이 뭘까요? 3번을 두 글자로 치면요. 삥땅입니다. 뭐 한다고요? 삥땅.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는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중도금, 잔금을 본인한테 건네지 않고 삥땅 치면 대리권 남용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일 때는 능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에서 이 중에 하나를 빌려다 쓰게 돼 있어. 삥땅 칠 때 10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빌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단독 허위 표시를 빌려다 씁니다. 단독 허위 표시는 출발이 뭐죠? 4번. 원칙 2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이죠. 그러니까 삥땅 치더라도 원칙 위한 거니까 다시 또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상대방이 삥땅 친다는 사실은 뭐였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합니다. 대리권 남용은 삥땅 칠 때는 10가지 중에서 어디를 갖다 빌려 쓴다?
단독 허위 표시, 비진위 표시, 진위 아닌 의사 표시 빌렸습니다. 자, 네 번째 지문은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누구 이름 적고 본인 이름 적고 본인 주장 찍었죠? 이런 경우도 대리인수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 판례 태도고요. 자, 5번을 박스하세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자, 해봅시다. 대리가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했어요. 그러면요, 잘 풀립니다. 갑의 대리인을. 누구의 재산권 약정? 갑의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정합니까? 뭐 정한다? 대금. 약정했죠? 그럼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긴다. 원래는 가장 좋은 게 뭐죠? 누가 와서? 갑이 와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대리권 준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장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을하고 지금 병이 약정했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생기죠? 어떤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갑니다. 아시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법전에서는 본인 유한 것 표시. 네? 이걸 갖다가 두 글자를 고친 말이 현명이라고 합니다. 본인 이름명 나타날 현. 그러면 효과가 어디하고 어디로 가요? 갑하고 병 가죠? 갑은 뭐 달라? 이쪽에다 뭐 달라? 대금 달라는 뭐가 생기고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재산권 달라는 뭐가 생긴다? 채권적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그럼 이 효력이 몇 번이라는 얘기입니까? 효력이 4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갑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누구도 그럼 이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채무 뭘까요? 불이행. 들어가면 두 가지 나오죠? 짧게 들어갑니다. 이행, 지체, 이지. 이행, 불능, 이불. 이지는 뭐 해야 되고? 최고. 이불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법정, 해제. 그 다음 원상회복. 그 다음 손해배상이죠? 자, 그럼 만약에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병이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쪽이 만약에 뭐라 하지 않는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해제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을이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해제 누가 하죠? 병이 하죠. 자, 손해배상을 이쪽한테 하면 될까 안 될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원상회복 얘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모든 결과는 다 누가 정한 거예요? 응용됐습니까?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을이 갑이 병이 을을 기망했다 이야기에 뭐 했다고요? 그러면 기망 여부는 누구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면 기망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있죠? 그러면 취소는 을이 하는 걸까요? 그럼 다시 일로 내려가면 되잖아. 효과가 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해제 있죠? 이건 마치고 이건 틀리고 그럼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이런 임의대리 법정들이 지금 대리권 준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오 여부, 사기 여부는 누구 기준이지만 그로 인한 효과 취소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은 뭐가 있을 것? 특별 수권이 있을 것. 법정 대리인 취소할 때 미피피 본인으로부터 수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미피피의 무슨 대리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자기가 거는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세요? 같이 연관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갑을 기망했다 이야기예요. 누가? 병이 갑을 기망했다 이야기예요. 이 계약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몇 번이라는 얘기일까? 몇 번? 그 질문이 5번. 제가 5번만 빡세라고 그랬지 누가 전체 빡세라고 그랬어요? 몇 번만? 5번. 5번 뭐였어요 여기? 잘 읽어야 돼 그걸. 지금은 정답이 1번이지만 다른 게 뭐야? 밖에 나올 때 그걸 견뎌야 거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 풀어도 소용없어요. 하나 문제 찍어놓고서 뭐야? 다르면 이해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5번. 대리인이 뭐예요?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기당하면 이 계약은 뭐야? 취소야. 에? 근데 이자가 뭘 당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갑을 본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꾸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본인은 누구고? 갑이고 대리인이고 그죠? 이게 상대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을 기망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몇 번이다? 4번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뭐요? 없다. 그럼 여기 또 응용되는 게 나와 있죠. 을이 병을 기망했을 때. 뭐 했을 때? 이때 갑이 나는 이 기망을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너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내가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면 네가 뭐 할 수 있을 텐데 최선에 내가 몰랐다. 그리고 알수 취소할 수 없다. 이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대리인 사기는 이 계약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병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선악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한다? 취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사기?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 병이 을 기망하고 그죠? 또 갑이 누구 기망해도 병 기망해도 병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지금 빨간색하고 하얀색 왔다 갔다 했죠. 이게 빨간 피고 이게 하얀 피야. 무슨 피? 어려운 거 없어. 계약 당사자가 당하면 무조건 빨간 피야. 을 병이 맞으면 무슨 피? 저 사람 밖에 있잖아 지금. 이거 하고 통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야. 갑의 대리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잘 모르면 무슨 사기? 대리인 사기 무조건 뭐 한다? 취소. 4번에 5번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 5번은 정답이 몇 번? 3번. A가 무슨 자? 제한 능력자.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시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자, 이 연습할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능 있죠? 네? 이 능은 출발이 몇 번이에요? 따라 보세요. 무치. 무무치치. 무무무무. 3단 K예요. 몇 단 K? 3단 K. 맨 밑에는 다 무무무 깔렸지? 안정적이죠? 2단 올라갔을 때 반은 뭐고? 무고 반은 치고 올라가서도 반은 무. 그러니까 뭐야? 무치 무무 치치 무무무무. 근데 뭐 해봐야 뭐 맨날 시험장 가서 뭐야? 응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출발이 몇 번이죠?
3번이죠. 아니,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 전부 다 정리합니다. 자, 출발, 처음에 있는 능 출발은 몇 번이에요? 아니, 두 번째 거. 3번이죠. 이게 뭐죠? 미, PP 얘기죠? 이 취소라는 것은 미, PP가 자신의 물건을, 뭘 갖다가요? 자신의 물건을 법대 뭐 없이, 동의 없이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능은 출발이 몇 번이고 2번이고 두 번째 능은 3번이죠. 이때 3번 쓰는 건 뭐라고요? 미피피가 본인 아니야. 자신의 물건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또 생각하는 사람 있어. 갑자기 물어봤을 때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쭉 나와야 돼. 그 무의식 세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법대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둘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피피가 뭐가요?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갈 때 무슨 자격이요? 대리인 자격. 자, 종류는 두 가지야.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로 나눈다는 거. 다시 합니다. 미피피 처음 출발할 때 3번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 파는 거 아니고 미피피가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잖아. 본인 것을 만약에 뭐 한다면? 대리한다면 종류는 두 가지야.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권 대리는 출발이 몇 번일까요? 4번에서 출발한다. 몇 번이요? 4번. 그러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줘서 병이랑 약정했는데 을이 무슨 대리죠? 유권 대리죠. 이때 갑이 을의 미피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지금? 4번에 갔으면 거기서 놀아야지. 다시 또 일로 뛰어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 취소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을, 미피피, 자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감 좀 가져. 출발이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고 을 자신도 자 을의 법대가 나타났어요. F가 나타나가지고 왜 애한테 대리권 주고 이런 거 하냐 가지고 법대가 나타나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네? 없어요. 왜요? 밀고 나가라고. 그럼 질문할게요. 그러면 병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응? 없어요. 아직도 자신 못 믿어. 출발이 뭐니까요? 4번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또 남네요. 미피피가 대리인인데 무권 대리일 때는 무슨 대리? 무권 대리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또 원쳐 이렇게 이게 절대 반지야 여러분들. 원에 다 있어. 무권 대리는 출발이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 1번. 무슨 무효? 본인이 키를 갖고 인정하면 몇 번 가고 4번 가고 안 하면 2번 갈 수 있는 출발이 몇 번? 1번이죠. 다시 미피피가 무슨 대리? 무권 대리일 때 갑이 무권 대리니까 미피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왜 없어요? 1번이니까 또 어디 가가지고 여기 가서 취소할 말씀은 안 된다 이야기야.
그러면 을이 무권 대리일 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지. 왜? 출발이 몇 번이니까. 법대 나타나서 뭐 할 수 없고 병도 뭐 할 수 없다. 그럼 몇 가지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능 출발은 3번은 어느 때 쓴다고?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했단 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미피피가 대리인으로 나타나면 나타났죠?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무슨 대리?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그럼 유권 대리는 출발이 몇 번이므로? 4번이므로 갑도 뭐 할 수 없고 3번 가서 쓸 수 없고 을도 3번 못 쓰고 법대도 아무도 못해. 됐죠? 무권 대리 때는 출발이 몇 번이므로? 갑도 3번 가서 취소할 수 없고 을도 3번 가서 취소할 수 없고 법대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무권 대리일 때 본인이 갑이 뭐야?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뭐 했다고? 그럼 몇 번이에요? 갑이 추인을 거절했어. 추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된 거 아니야. 2번. 이때 병이 열받아가지고 미피피 있죠? 얘한테 자 책임 추궁할 수 자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아니 이 갑가에서 뭐 했다고? 추인을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럼 무슨 무효야? 확정 뭐 됐으니까 병이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럼 병은 누구한테? 대리한테 자 책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그만 선택해. 힌트 드릴게요. 우리 민법 무조건 미피피 보합니다. 우리 민법은 미피피한테 공격하지 않습니다. 중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어져야 돼. 그럼 어떤 능력 나와도 답할 수 있어. 다 정리해. 오늘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처음에 첫 번째 능은 출발이 몇 번? 무지. 2번. 두 번째 능은 3번. 그때 미피피죠? 그때 3번은 언제 쓰는 거예요?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누구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쓰는 얘기야.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대신 옆에 정신줄은 있어야 돼. 미성년자가 뭐 할 수 있어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도 뭐는 있어야 돼? 정신줄 있어야 돼. 아시세요? 자, 그러면 미피피가 이제 무슨 자격 들어가요? 대리인 자격 들어가면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유권 대리는 출발이 몇 번이므로? 4번이므로 어느 누구도 3번 가서 취소한다나 쓰면 안 된다. 무권 대리는 출발이 몇 번? 1번. 그러니까 3번 가서 취소한다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무권 대리일 때 본인이 추인을 뭐 해버리면? 거절해버리면 병이 열받을 거 아니야. 제가 무권 대리 얼굴은 40대인데 에? 그러니까 뭐야? 선의 앤드 무과실일지라도 무권 대리 만약에 무슨 자면 미피피일 때는 책임 절대 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장난치느냐?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있잖아 지금. 미피피 뭐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으므로 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께서는 미피피한테 책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말이 그럴듯하잖아. 미피피 뭐가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될 수 있으므로. 에?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미피피한테 책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듯해요. 틀린 지문입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몇 단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죠.
출발 두 번째 능. 취소는 언제? 자신껏 팔 때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 두 번째 미피피는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네. 단 옆에 뭐는 있어야 돼? 정신줄은 있어야 되겠지. 그 미피피가 대리인 됐을 때는 둘 중 하나네.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유권 대리는 몇 번이니까? 확정이니까 3번 가서 취소라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되고, 무권 대리는 1번이니까 절대 취소 말 못 쓰지.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뭐 하면? 상대방께서 미피피한테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민법은 미피피 무조건 뭐합니다. 3단계로 하세요. 5번에 3번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다 줄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2번 있죠. A가 뭐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뭐 했다? 체결했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뭐 해서? 판단. 그럼 취소는 효력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본인한테 갑니다. 그럼 2번도 자꾸 장난치겠지. 중과실 여부를 대리인 기준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이 뭐죠? 이미 대리 당연 취소가 아니고 뭐다? 본인의 뭐 맡을 것? 수권 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옵시다.